415페이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가장 큰 차이점을 기억해야 돼요.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항상 이 모든 공부는 모든 과목 다 비교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분묘기지권의 가장 큰 차이점, 설치 장소, 설치 기간, 설치 면적이 있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설치 장소에 대한 규정이 없었어요. 뭐 어디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설치 장소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공부를 할 텐데, 설치하면 안 되는 지역이 예를 들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침수 붕괴 우려가 있는 지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연안구역, 하천구역 등등 안 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에서는 특별히 안 되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장소 제약이 없다. 그 다음에 설치기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0년 가능하고 3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0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분묘기지권은 기간 영구무한히 남은 땅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면적, 분묘기지권은 사성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성까지 반드시 미친다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면적 제한이 없어요. 딱히 뭐 30제곱미터만 인정된다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가정묘지는 100제곱미터, 가정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면적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 사망하신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인정됩니다. 2001년 1월 12일까지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었고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100% 지키려면 매장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이고요. 그 우리 교재 415페이지 2001년 1월 13일 이후라고 돼 있죠? 네. 이 날짜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416페이지 용어의 정의는 참고로 보시고, 거기 4번 개장은 옮기는 거, 이 장을 말하고요. 그 다음 봉화는 옛날에 납골이라고 했습니다. 6번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하고, 7번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공동묘지 하면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장이 안 나와 있나요? 자연장 3번에 있네. 3번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자연장 많이 하죠. 화장하면은 수목장님, 자연장, 수목장님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 자연장의 일종이 수목장님이에요. 수목장님은 어디 있어? 그 밑에 수목 11번에 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예요. 그래서 산림에 조성하면 이걸 수목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자연장을 하는 걸 보니까, 저도 이게 제 자영도 큰 누나가 76살인데 자영도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자연장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뼈의 가루를 나무 상자에 이런 데 넣어가지고 그냥 30cm 파고 묻는 거예요. 그 나무, 등나무, 향나무 이런 거, 나무가 좋으면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2천만 원부터 500만 원 정도 달라더라고요. 나무 가격이에요. 그거 보니까 나무 밑에다 그냥 그 자식 이름, 장남 이름 적어 놓고 그 밑에다 파고 묻는 거예요. 그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묻어야 되죠. 최진실이처럼 그 항아리 이런 데다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들고 가잖아, 그거. 그러면 골분화 현상이 일어나가 딱딱하게 된다고 항아리에 넣어놓으면 그 흙하고 섞어야 돼요. 그럼 흙하고 섞어버리면 금방 흙을 돌아가 버려요. 그냥 1년만 지나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 사람 시신을 묻어놓으면 뼈하고
살이 완전히 분리되는 게, 살이 하나도 없어지는 게 3년 걸리거든요. 거의 3년 돼버리면 살은 하나도 없어요. 뼈만 남아있다고. 근데 어쨌든 이게 흙하고 섞어서 오더라고요. 화장하실 분들은, 화장하면 그 뒤탈은 없대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근데 매장을 하면, 명당 자리에 매장하면 후손이 발복하고, 잘못 매장하면 후손이 화를 입는 걸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그 전통 간섭에 의하면. 41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3번 국가가 설치 운영하는 장사시설에 관한 적용 배제입니다. 는 국립묘지 같은 거 이런 거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안 됩니다. 30년만 매장해야 된다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국립묘지는 국립묘지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죠. 이 국립묘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전직 대통령은 가는데 단 유죄 판결을 받은 그서 확정된 사람은 못 가요. 대통령이라도. 그럼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 못 가요. 국립묘지.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3번, 5번, 6번, 그 다음에 8번에 있습니다. 30일이 많습니다. 앞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1월이 많았죠. 1월. 이의신청, 매수청구 뭐 이런 거 선매협의 완료 다 1월이었잖아요. 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30일이 많아요. 1월이 없고요. 개인묘지는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가족, 문중, 종중 묘지의 경우에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417페이지 시험에 나왔던 거 위주로 봅니다. 418페이지 법인묘지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법인묘지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묘지만 사후 30일 이내 신고고 그 외에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된다. 결론은.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자연장지 조성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동그라미 2번 보겠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2번을 보면은 개인 자연장지를 조성한 자도 사후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사후 신고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족 자연장지, 문중, 종중 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법인 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419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가급적이 매장하지 말고 자연장을 화장하라는 이야기죠. 이 가족 자연장지도 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가족 묘지는 허가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분묘 등의 점유 면적입니다.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입니다.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420페이지 분묘 설치 기간입니다. 설치 기간은 30년이고요.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60년입니다. 양가로 8번 60년 끝나고 나면 1년 이내에 화장한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됩니다. 1년이 어디 있냐면 44번에 암기 프린트 44번에 11번에 있네요. 44번에 11번 44번에 11번에 있죠. 1년 이내입니다. 이거 1년이 시험에 출제됐어요. 6개월, 2년 이렇게.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안 하면 그럼 1년 이내에 안 하면 화장 또는 봉안을 안 하면 봉안은 납골이죠.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책에 없는데 안 하면 1년에 500만 원씩 2회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 부과징수합니다. 이행을 안 하면.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있는 게 제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아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양가로 9번 타인 토지 등에 설치한 분묘의 처리입니다. 옛날에는 분묘기지권은 나무 땅에다 설치해놔도 20년 지나면 그냥 분묘기지권 인정되는데 지금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한 분은 인정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장할 수 있다. 개장은 옮기는 겁니다.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받아서 개장할 수 있습니다.
421페이지 3개월 이상 연고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다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알 수 없는 경우는 공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연고자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신문에 공고하면 된다고. 개장 공고. 그러면 아무도 안 나타나죠. 당연히 그 신문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옮기더라고요. 그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파트 지으려고 하니까 절대 분묘기지권 이장 안 해준다고 하니까 협의를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몰래 옮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처벌받죠. 왜냐하면 누군지 알고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알려고 알면 다치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고 그냥 바로 개장 공고 냈으면 오히려 처벌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몰랐다고 하면 되잖아요. 누군지 소유자가, 그 분묘의 소유자가. 근데 알고 합의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냥 개장 허가 받아가지고 옮긴 사례가 있었어요. 3개월 이상 그 뜻을 알려야 됩니다. 그 신문에 보면 개장 공고 이런 거 조그맣게 나온 게 있어요. 밑에. 그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만약에 그걸 보더라도 우리 묘인지 아닌지 그거 알기도 힘들어요. 그 번지수 봐도 뭐 어디 1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묘지의 면적입니다. 그 박스는 기억해야 됩니다. 421페이지. 개인 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개인 분묘도 30제곱미터 이하. 그러면 아까 뭐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라고 했죠? 개인 묘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묘지나 분묘나 다 30제곱미터고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인데 가족 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의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니까 가족 묘지 안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분묘 1기를 합장하는 경우는 15제곱미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는 안 적어놨나? 여기는 적어놨네. 합장시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기출문제의 합장시 20제곱미터 이하 X로 출제됐어요. 합장은 15제곱미터. 합장이 아니고 단분이면은 1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가족묘지에는 1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가족묘지 안에는. 종중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지 안에 들어가는 분묘 1개 점유 면적은 10제곱미터니까 100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겠죠.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하인데 이거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422페이지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은 민법 시험에 출제되고요. 중개실무에는 거의 안 나오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보면 법정지상권이라는 말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그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민법 305조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 366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 임목에 관한 법률 제6조가 있고 그 다음에 관습법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민법 시험에는 366조나 관습법이 나오죠. 366조가 나올 확률이 60% 정도 됩니다. 그럼 이게 취지가 이 민법은 1958년도 제정이 돼서 60년부터 시행했는데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이 별도의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습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그냥 건물은 토지의 일부분이고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는 나라도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는 두 개로 보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소비되고 있다고. 왜냐하면 등기부 관리하는 데만 해도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1960년부터 시행되는데 그 당시는 건물 가격이 비싸겠어요? 땅 가격이 비싸겠어요? 부동산 중에서? 건물이 비쌌겠죠. 1960년도에는 강남에 있는 집 한 채, 그 다음에 소 한 마리, 논 한 마리 돈 똑같았어요. 불과 20년 전에만 해도 강남에 3억 정도 했어요. 아파트 30평짜리가. 그 20년 전에 제가 아는 사람 4억에 아파트 사가지고 어제 28억에 팔았다고 저한테 자랑시켜서 한 개 때리려고 하다가 말았어. 28억에 대치동에 뭐 엄마 아파트인가 뭐 재건축하는 거 28억에 팔았대요. 4억에 사가지고 20년 전에. 너는 20년 전에 안 사놨냐? 저보고 묻길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사놨어요. IMF 때 진짜 3억 정도밖에 안 했어요. 3억에서 한 5억 정도. 1998년도 이 정도만 해도 강남에. 근데 앞으로는 이제
부동산이 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 지금 베이브 부모 세대 1954년부터 63년까지 이 베이브 부모 세대들이 이제 전부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예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어쨌든 건물이 비싸기 때문에 가령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얼로 바뀌어도 이 갑의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것은 사회 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봤어요. 땅 가격 얼마 안 하는 거 취득했다고 비싼 건물을 철거하게 하는 것은. 그래서 계속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하죠.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민법에서 뭐 구체적인 거는 하고 민법 시험에 잘 나오니까. 우리 중개실무에는 나온 게 뭐가 나왔냐면 철봉과 같은 단순한 구조물은 철봉, 근해 이런 거는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거 소송하려면 3년 걸려요. 대법원까지 소송하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빨리 차라리 돈 주고 합의하는 게 나아요. 그거 법정지상권 주장하지 않겠다 이런 거 합의하고 돈 주는 게 낫다고 조금. 왜냐면 3년 동안 소송비 하려면 소송비만 해도 한 몇천만 원 들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건물 지어야 되는데 그 3년 동안 소송한다고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날 수 있겠죠? 그 원두막이나 뭐 이런 거 법정지상권 주장하면 무조건 빨리 돈 좀 주고 그냥 합의하고 하는 게 더 빨라요, 현실은. 뭐 이론적으로는 성립하지 않지만 그 대부분까지 가야 되잖아요, 소송 확정되려면. 그럼 한 2, 3년 걸리는데 그동안 금융비용이라든가 당장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막 분양도 못하고 이러면 엄청난 손해죠? 그러면 빨리 합의하고 그냥 내보내는 게 나아요. 돈 좀 주더라도. 현실은. 426페이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입니다. 426페이지 맨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잔금일로부터 6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아니고 우리 프린터 60일 37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어요. 37번에 동그라미 3번. 60일 37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특례는 다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했죠? 근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의 맹점이 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60일 이내 안 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인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롯데백화점은 거의 다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등기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번지수 알아가지고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떼보면 되잖아요. 롯데백화점은 거의 다 안 돼 있는 데가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등기를 안 하면 나중에 20년 지나면 장부상 감가상각 돼버리고 건물 가격이 없어버려요. 그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그게 취득세, 옛날에 등록세가 있었는데 등록세는 등록 당시 가액이거든요. 지금 등록세가 없어졌지만 취득세에 등록세분이 2%가 있어요. 사실 4.4% 안에는.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돈이 현금이 없어 안 낸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금 줄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지었으면 롯데 같은 경우는 우리 일반인들은 등기를 안 하면 그 세입자 받기도 힘들잖아요. 등기 안 됐는데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근데 롯데백화점은 등기 안 돼 있어도 뭐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냥 등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좀 법의 맹점입니다. 어쨌든 승계취득은 하면은 60일 안에 안 하면 처벌받습니다. 미등기 전매 금지입니다. 427페이지 중간생략 등기 미등기 금지합니다. 중간생략 등기 하면 안 됩니다. 순차적으로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428페이지입니다. 428페이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맨 위에 동그라미 3번 중간생략 등기를 해도 등기 효력은 유효하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의 중간생략 등기는 무효입니다. 벌칙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중간생략 등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양가로 입원해보면 중간생략 등기하면은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탈세 목적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가급적이면 징역을 보내는 건 아니고 돈으로 받겠다는 취지예요. 보통은 우리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금액이 많죠? 1억이면 돈으로 벌금으로 가급적인 부과하겠다는 취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429페이지 가태료입니다. 60일 이내에 등기 안 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전분의 20을 뺀 세율의 5배 이하 가태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옛날에는 취득세 2%, 등록세가 2%였거든요. 종전에는 그래서 등록세 5배 이하 가태료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취득세가 지금 표준세율은 일반적인 표준세율은 4%잖아요. 4%의 전분의 20이면 2%잖아요. 뺀 2%의 5배 이하 가태료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 가태료였다고요. 지금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폐합됐으니까 이명박 정부 때 지금은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가태료에 처한다고 60일 이내 등기 안 하면. 금인제도, 금인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양가로 입은 금인 대상인데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이 있다.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금인받아야 된다. 금인기관 맨 밑에 양가로 3번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에게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읍면동장에게 금인의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과거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했죠.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럼 금인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저는 금인을 받아봤어요. 옛날에 이게 2006년부터 실거래가액 신고제도가 도입됐잖아요. 그 이전에 저도 지금 살면서 부동산을 한 20번 정도 샀다 팔았다 했는데 그전에는 금인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금인이라는 거는 검사하고 도장 찍는 걸 금인이라고 그래요. 검사하고 도장 찍어주는 걸 금인. 원래 의미는. 그러면 옛날에는 보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 이렇게 있으면 이 매수인은 다시 금인받으러 가려면 계약서 3장을 가지고 가요. 근데 원래대로 하면 이론적으로 하면 이거 개업공개사 정계약서 이걸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법무사들이 금인계약서를 지방세 시가 표준액에 맞춰가지고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건 많이 나오죠. 청문회 하면. 왜냐면 이 금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바로 취득세 신고가액이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열람해가지고 실제 1억에 거래해도 지방세 시가 표준액은 보통 한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옛날에. 그럼 5천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다운계약서. 그러니까 그때 금인 받을 때에는 취득세 2%, 등록세 3%에서 5.8%였어요. 취득 관련 조세가. 근데 지금은 최대 4.6%잖아요. 취득세하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하면 4.6%인데 세율은 내렸는데 지금은 세금은 훨씬 올라갔죠. 옛날보다. 세율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과세 표준이 지금은 실거래 가격이고 그 당시는 전부 다운계약서 져가지고 지방세 시가 표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금인받으러 간다고 이제 실제는 법무사들이 다 해줬죠. 한 장만 가져가도 되긴 해요. 그러면 2장 복사하더라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저는 분양받아가지고 분양권 금인받아 왔는데요. 분양권은 다운계약서를 적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분양가 1억에 받았는데 5천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양권도 금인받을 때? 이건 안 돼요. 왜? 우리 국외공판법이라고 합니까? 국수공판장이라고 합니까? 세법에서 뭐라고 그래요? 국외공판법 저는 그러면. 국가, 외국으로부터 수입, 공매, 판결, 법인의 장부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실거래 가격으로 세금 내잖아요. 그 분양권은 법인의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분양회사가 다 그 법인의 장부에 얼마에 분양했다 돼 있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적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분양권의 경우 옛날에 금인 받을 때도. 그래서 이렇게 금인을 받으러 가면 한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을 하고 나머지 한 장은 금인 도장 찍어가지고 신청한 사람한테 돌려줍니다. 돌려주면 신청한 사람은 그것을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은 신고필증을 제출한다고요.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을. 예, 그래서 하나는 또 세무서에 송부해 줍니다.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것을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금인받는 겁니다. 검사하고 도장 찍어준다는 뜻입니다.
4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으로 하는 계약 또는 판결서 등에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금인 신청할 수 있다. 뒤에까지 읽어보고 하겠습니다.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우리 프린터에는 어디 있습니까?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10번에 있죠. 그래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스님들이 항의가 있어서 이제 중이 좋아한다 안 하고 중개사가 좋아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중개사가 좋아한다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그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에 이게 지금은 내면 안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도 간혹 출제가 돼요. 이게 왜 지금 낼 필요가 없어요? 이미 금인 받는 일이 없어요. 현업에 가면. 왜? 전부 다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 필증을 받으니까. 단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매매만 한다 했잖아요. 매매만. 이 금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증여도 합니다. 근데 증여는 중개와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중개와 관련이 없는 거고요. 교환은 저도 한 번도 교환 중개를 해본 적이 없어요. 현실적으로 거의 안 일어나요. 교환도.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왜? 현실적으로 금인 맞는 일이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제위원들이 트렌드를 잘못 읽어가지고 지금도 간혹 출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 양가로 4번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그래서 암기는 해두시고요. 양가로 5번 금인신청자입니다. 금인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중개거래인 경우 우리 부동산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되죠. 금인은 중개거래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거부해도 됩니다. 뭐라고 거부하면 돼요? 그냥 법무사한테 이야기하세요. 어차피 법무사가 등기 신청하러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고요. 할 수 있는 거지 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동그라미 2번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금인 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계약서 사본 2통 또는 판결서 부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즉 원본 1통과 사본 2통 총 3통을 제출한다. 사본 2통 중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1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제가 좀 전에 출판에 이야기했던 거죠. 4번 만약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의 1을 단 통수를 제출해야 된다. 금인을 한 시장 등은 각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본 1통을 송부해야 된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예를 들면 이 부동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현실적으로 우리 계약서 한 장에다가 부동산 한 개만 계약하잖아요, 보통은. 근데 뭐 부동산을 여러 개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한 장에다가 여러 개 다 적어도 돼요. 원주에 있는 것도 적어도 되고 이천시에도 있는 거 토지가 여러 개면 그냥 계약서 한 장에다가 부동산 목록 해가지고 1, 2, 3, 4 이거 전부 다 그냥 한 사람하고 그래 해도 된다고 따로 계약서 따로 안 적고 이런 경우에는 금인 신청을 원주시장한테 할 수도 있고 이천시장한테 할 수도 있고 각각 따로따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원주시장한테 금인을 신청했다면 시군구 수가 2개잖아요. 플러스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고. 원래 부본은 2통만 제출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1통 더 제출해야 된다고. 그럼 1통 남는 거 이거 어떻게 하냐면 남는 건 이천시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해 줍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시험에는 출제됐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법무사 20년 한 사람한테 물어봐도 자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하더라고.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계약서에다가 여러 개 부동산을 다 같이 적어가지고 그래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시군구수 플러스 1통의 부본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거나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431페이지 양가로 7번. 우리 등기법에서도 등기관이 실질적 심사하지 않죠? 형식적 심사만 하잖아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요즘은 형식적 심사만 하죠? 그래서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개사가 좋아한다, 중이 좋아한다, 이거만 필요적 기상만 기재되어 있는지만 확인하고 금인도장 찍어주는 거지 실거래 가격 맞냐 이런 거 확인 안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다운계약서를 적는 게 관행이었다. 이 금인제도, 이게 2006년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가 도입됐어요. 2006년부터. 그전에는 계약서 금인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 주는 설이라서 강의 안 하죠. 또 다음 주에 오지 마시라고요. 다음 주에는 설 연휴라서 차가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강의 안 하고요. 원래 8주 강의 한다고 했죠. 8주. 이번에 9주라서 안 하고 이제 두 주 남았습니다. 2주. 그러니까 뒤에 부분이 좀 어려워요. 지금 남은 게 매수 신청 대리, 경공매,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이게 전부 다 작년에 시험에 출제됐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또 내용이 약간 어려우니까 미리 좀 예습을 간략하게 목차라도 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설 지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